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갑자기 오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후에 주가는 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테슬라 에너지 시대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요, 다시 앞자리 숫자를 회복했습니다. 6자를 회복했어요. 자, 어저께는 5자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54, 53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다시 또 살짝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욕심 구간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서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은 투자자들이요, 막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공포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에 그나마 안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 스떡이 돼서, 그러니까 스톨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여기 딱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어떤 그 물줄기가 터질 때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또 이게 빠른 속도로요, 막 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어떤 변곡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왜 이렇게 가지도 않고 또 뭐 움직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멀리 또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점이에요, 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지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또 변화가 오면 소위 공포와 탐욕 지수도요, 굉장히 이제 extreme greed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투자들이 딱 횡보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요, 재미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선물 시장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시죠? 저는 이제 이 시작 때부터 한 중간까지 대략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전에는 이 선물 시장이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럼 거의 끝날 때쯤 돼요, 거의 마이너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갑작스럽게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오히려 또 이제 그 반대로 처음에는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물 시장을 제가 아까 처음 오픈될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길래 오늘도 조금 조정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일 주식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얼마 안 지나서요, 한 두세 시간 사이에 그냥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튀어올라 버린다? 아까는요, 마이너스 0.1, 0.2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0.2니까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다우 보세요. 0.2% 상승하고 있고, 이거는 뭐 평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S&P 0.21%, 오히려 S&P가 좀 약하죠. 그리고 나스닥 보세요. 0.26입니다. 그래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크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한 내일 주가를 보게 되면 0.5%, 마소 같은 경우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상승한다 그러더라도 1%, 2% 내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장은요, 그냥 너무 상승을 기대하기보단,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점에서 그냥 위로받고, 시장이 요 정도로 지금 굉장히 횡보하고 있구나, 이 공포와 탐욕 지수랑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일 보세요. 63포인트인데 그냥 괜찮죠? 이 정도면 조금 오른 거지만 이 정도면 계속 이 바이든 때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3입니다. 안정적이죠.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가요,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이게 내려갑니다. 연준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게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요동도 안 하는 것은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또 분석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연준 안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지금 이 연준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요. 이게 지금 최근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요, 이전까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시킬 때까지는 거의 혼연일체예요. 연준 안에서 디베이트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거의 100에 100이 다 연준에서 그냥 금리 동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뭐 어떤 저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다 이 혼연일체. 유니티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연준 안에서 이렇게 디바이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견들이. 자, 이건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이 팀 안에서 의견들이 대치되고 주고받고 자신들의 논리들, 증거들을 갖고 와서 지금 노동 데이터를 봐라.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뭐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가 높다. 이 인플레이션이 높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계속 이제 논의하면서 지금 이 양쪽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요. 이제 뭔가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CR도 안 맥혔거든요. 금리 내리자면요. 연준 멤버들이 나와가 인터뷰에서 다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내릴 마음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요.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곳곳에서 스피치를 하고 곳곳에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터뷰도 나오지도 않죠.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금리를 내릴까 말까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 디바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연준 멤버들은 현재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determine whether any inflation coming from President Trump's prove to be longer last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죠. 즉 관세로부터는 인플레거든요. 이 인플레가 과연 longer lasting 할 거냐, short lasting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게 단기적일 거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재무장관은 그거 숏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템포러리 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국자들은, 연준 멤버들은 이게 지속해서 계속 갈 거냐, 일시적이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가, 이 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사건이다라고 판단하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조금 올랐다가 결국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표들은요. 이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내려도 될 그런 수준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물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내리자라는 측면이 강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르지 않냐. 트럼프가 관세를 해서 만약에 물가가 다시 뛰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은요. 미국 경제가 곳곳에서 조금은 침체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도는 거예요. 연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가 잡는 것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다운되면 올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과열되면 내리는 게 연준의 할 일이거든요. 연준이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못하다간 또 too late이 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too late power,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별명을 too late이라고 항상 너무 늦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푸시하고 있죠. 빨리 내리라. 내려야지 우리 미국도 전체적으로 숨통이 트이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트럼프의 이 1기 때랑 봤을 때 그때 중국과 관세 전쟁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논의가 잘 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2년간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늦게 시작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니까요. 2차로 또다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요. 앞으로 오히려 갑자기 주가가 튈 수 있는 여지는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좀 안 오르고 뭐 또 지금 테슬라가 뭐 또 트럼프 뭐 머스크랑 뭔가 이렇게 머스크가 트럼프가 뭔가 이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사팔사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사실 그런 사람 돈 많이 못 법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시티은행이 지금 대규모의 또 사람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시티가 타이틀 보는 것처럼요. 대략 한 3,5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티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게만 지금 이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티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쪽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시티은행의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번에는 중국 있죠. 중국에 있는 3,5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직원들이요,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 중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술적으로 정보를 보내주고 요즘 온라인도 많다 보니까요. 자, 그런 그 잡들이 대부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3,500명을 해고한다. 자, 사실 은행권에서 3,500명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중적으로 의미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가 너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티은행 자체를요, 오랫동안 또 많이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티은행 자체적으로 사실 지금 그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요, 알게 모르게 언론에 막 굉장히 막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의외로 회사에서 지금 이 직원들을요, 많이 해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 10%, 15% 이런 식으로요. 꽤 많은 회사들이 조용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기업들이, 이 소위 직원들을 해고하는 건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용 절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임금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을 줄여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금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냐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정말 사람들을 막 뽑았잖아요. 막 팽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동성이 공급될 때, 막 성장할 때는요, 막 직원들을 막 뽑는다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면 자체가 전체 경제 국면 자체가 뭔가 완전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요. 전체 시장이 뭔가 다운 트렌드, 침체 이런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지금 관세도 덮치고 있죠. 금리도 높죠. 이러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요. 계속 좀 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인력들을 자꾸 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업률을 크게 띄우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또 반대쪽에서 하이얼들이 많거든요.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이런 것들은 그만큼 기업들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살펴보냐면요. 이렇게 기업들이 작든 크든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건요. 이건 결국은 연준이 금리 내리는 시점도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리를 이렇게 굉장히 낮을 때는요.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이요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팽창하니까 자금이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 상황이라서 오히려 금리를 내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량 생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가팩의 수요 자체가 폭발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연간 50%에서 70%씩 성장이 가능한 바로 사업이 메가팩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잘 되니까 지금 중국 공장, 제2의 공장 세우자마자 텍사스에도 지금 공장을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중국의 메가팩 공장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그림 좀 보시면요. 지붕에, 공장 지붕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패널이 쫙 깔려 있죠. 태양광 패널을 깔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태양광 패널 옆에 보면, 자, 이 메가팩이 쭉 하얀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일단 상하이 공장, 메가팩 공장 위에 솔라 패널을 쫙 깔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 즉, 메가팩 공장인데 오른쪽에다가 메가팩을 설치해뒀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나지 않습니까? 메가팩 공장에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메가팩을 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붕에 루프탑에 있는 솔라 이 패널이요. 현재 어느 정도 규모냐면 6 밀리언 와트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 밀리언이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메가팩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은 8 밀리언 와트 아워까지 이 이제 소위 저장하고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6 밀리언 이 태양광 패널 위에 지붕에 쫙 깔려 있는 이 패널이 어느 정도인지 6 밀리언이 도대체 어느 규모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1 밀리언 있죠. 이 1 메가와트 아워 있지 않습니까? 1 메가와트 아워가 1000kWh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스코리아 가정 기준으로 조사를 좀 해보면요. 그냥 한 가정에 보통 한 서너 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한 300kWh 정도 쓴단 말이에요. 한 달에요. per month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계산하면요. 계산을 다 해보면은 1 메가와트 아워가 기본적으로 이 2,000에서 한 3,000 가정 있죠. 2, 3,000 가정에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6 메가와트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그 곱하기 6을 하면 되니까 12,000에서 18,000 가구가 1시간 동안 전기를 압축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규모예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패널을 통해 가지고 저장을 또 해서 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이 공장에서 전기 공급이 갑자기 위험해진다. 이럴 때에 갖다 쓸 수 있겠죠. 지금 뭐 2, 3천 가정, 요거 12,000, 18,000 가정이 1시간도 쓸 수 있으니까 이 공장에서 2, 3시간 혹은 4시간 동안 계속 쓸 수 있겠죠. 뽑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요. 이 소위 자연광을 통해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 이 클린 에너지를 이 메가팩 공장에도 이런 걸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메가팩 공장에 메가팩을 쓰고 있다. 많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공장들 그리고 또 이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도 메가팩들을 대규모로 설치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메가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계속 받는다. 또 태양광을 계속 돌려 쓸 수 있다는 건요. 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가 왜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낮에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돌려야 되죠. 막 이럴 때는 갑자기 하다 보면요. 막 더운 날에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단 말이죠. 최근에 여기 미국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요, 엄청 더울 때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메가팩이 아주 필수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요런 지금 이 공장뿐만 아니라요, 요런 전략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 공장들이 메가팩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공급이
공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가팩 수요가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 지금 투입될지가 소위 전력망에도 공급하죠. 뭐 농업에도 농촌에도 공급하죠. 어촌에도 공급하죠. 뭐 알래스카도 하죠. 지금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수요가요. 이거는 에너지 수요 자체가 막대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 그록에서 XAI죠.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할 때에 여기 GPU 돌리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 컴퓨터 한번 만져보세요. 게임할 때 보면요. 이 팬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거든요. 한번 컴퓨터를 만져보면 뜨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전기 소비량, 전력 소비량도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랄지 뭐 데이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GPU를 돌리려면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고 열을 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런 메가팩이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많이 공급되면 될수록 이 메가팩 공급은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 테슬라와 연관된 소식인데요. 자,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은요. 이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였잖아요. 그 본인은 이제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줬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아마존은 이 희한할 정도로 자꾸 테슬라 뺏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존의 어떤 본체는 사실은 이 제프 베이조스잖아요. 제프 베이조스는요, 이상한 이만큼 머스크를 따라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니까 꼭 자기들이 전기차에 또 투자합니다. 즉스라고 전기차에 또 이 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개발하는데 참여하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게 뭡니까? 본인은 아마존에서 은퇴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죠. 그게 이제 그 테슬라, 스페이스X와 경쟁 관계를 가려고 하다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 오리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태워가지고 그 저궤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우주를 맛만 보고 재밌게 누리고 오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죠. 뭐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로봇입니다. 로봇을 또 아마존이 테슬라가 로봇을 하고 있으니까 또 로봇을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는 건요, 거의 지금 제프 베이조스 관련된 이 아마존이 다 따라오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마존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운영하고 작동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아예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자율주행처럼 똑같은 건데 지금 뭐 이 아마존이 스스로 자율주행을 개발하진 않고 이제 외주를 하고 있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요,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요, 본인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eventually take the jobs of delivery workers라고 합니다. 자, 아마존은 지금 배달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쿠팡, 배달, 로켓 배송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존은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로봇이 배달하는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다가 또 멈췄다가 하고 있는데,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이제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멈췄다가 요즘 다시 또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를 배달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배달을 왜 하려고 하냐면, 전부 다 인력이 다 하잖아요. 사람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굉장한 그 인건비와 이런 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또 차를 몰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약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마존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절감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Amazon completing construction of humanoid park, a indoor obstacle course will soon test such a robot in California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이게 되게 구체적입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파크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완성할 텐데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봇 테스트를 직접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봇 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처럼 하면서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를 테스트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마존이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배달 요원들을 로봇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이 아마존은요. 지금 테스트에서 지금 다른 회사로부터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요, 다른 회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겠다는 거죠. 사실 본인들이 로봇을 다 만들진 않잖아요. 로봇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은 하되 로봇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또 외주에서 줘야겠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테슬라는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으면요. 제조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도 다 가능해질 정도로 이제 제조의 달인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아, 정말 로봇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아마존이 소프트웨어 개발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배달용으로 쓰겠다? 이건요.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지만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아마존이나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리테일 샵들 많거든요. 뭐 월마트도 있고, 월마트도 아마존만큼 물건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마존이 월마트도 본인들이 로봇을 개발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마존처럼.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으로 옵티머스를 만들면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쓰겠다 그러는데 올해 한 3,000대에서 5,000대 정도? 그거 되고 나면요. 이런 뭐 배달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요. 테슬라 로봇을 이 주문하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 로봇이야 뭐 완전 자율주행처럼 움직일 거니까 앞으로 굉장한 기대가 되는 거죠. 아무튼 로봇 시장은 무지막지한 시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배달용으로도 쓴다고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인구 80억의 그 이상도 지금 로봇이 공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X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그 XAI도요,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지금 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X 안에 그 채팅 기능, 그러니까 All New X 채팅 기능이 있는데, 채팅 기능이 지금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카톡에 보면 카톡에도 파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건 기본이지만 파일을 올려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채팅 엑스챗에서 파일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뭘 또 하냐면 오디오하고 비디오 콜링까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카톡하고 똑같죠. 카톡도 이제 영상 통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디오하고 비디오 콜링이 가능한 걸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댓글에 보면은 You can do audio video calls without a phone number across all platfor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없이도 서로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 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는 카톡을 쓰니까 뭐 이런 기능들이 뭐 특별할까 하지만, 자, 미국에서 이제 X를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X를 쓰다가 전화 콜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이제 전화번호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상대를 모르는데 그냥 X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 플랫폼 안에서 전화를 그냥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나 또 화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이 트위터인데 이 X가 이 옛날에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한 앱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 거래도 되고 앞으로 가상화폐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돈 거래도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대화며 이제 비디오 콜이며 오디오 콜이며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스포츠랄지 뭐 이런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어떤 코인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는 모습 보면요. 정말 이 X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비디오 콜링, 오디오 콜 이런 것들은요, 서로 영상을 주고 보내고 하는 부분도 도움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X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루는 플랫폼이 되게 되면 XAI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소위 그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그록의 발전, 챗GPT의 발전 이런 것처럼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지배하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되면은 결국 이걸 그록을 테슬라에게 올리게 되고 또 로봇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와 이 로봇에게 이게 아주 데이터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 합병하게 됐을 때 뭐 합병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테슬라 자율주행하고 로봇택시,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총에서였습니다.